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훈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훈육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세요? 뭐 아이들이 마트에서 뭘 안 사준다고 대굴대굴 굴르거나, 뭐 동생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때리거나, 아니면 이를 닦아야 되는데 뭐 안 씻는다고 계속 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, 아마 이럴 때 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든 제재와 통제가 아마 훈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. 자, 요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아이는 뭔가를 원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어. 혹은 아이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시켜야 돼. 자, 이런 상황에서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종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그냥 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뭐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지 뭐. 뭐 애가 뭐 어지른 거 부모가 치우면 되지.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둬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훈육은 그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아이 간의 어떤 통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훈육을 해야 됩니다. 자, 통제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됩니다. 즉 확장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확장이 뭐지? 이렇게 생각을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아이한테 동생 때리지 마, 동생 때리면 안 돼, 라고 얘기했을 때 집안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동생을 안 때리는, 동생이 뭐 자기 걸 갖고 가도 밀치거나 뭐 때리지 않는 행동이라면 이 아이는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웬만하면 아이들은 때리는 행동은 많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뭐 상대를 때리거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 뿌리는 이미 어렸을 때 뭐 동생 때리면 안 돼, 친구 때리면 안 돼,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돼 하는 이제 훈육에서 비롯됐다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신경 쓰시는 게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. 거짓말하면 너 왜 거짓말했어? 솔직히 말해. 뭐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뭐 이제 이렇게 사실 거짓말을 굉장히 예민하게 훈육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너 이거 엄마가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? 사지 말랬는데 왜 샀어?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.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상호 신뢰의 기본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꿨는데 언제까지 줄게. 이렇게 말하면 정해진 날에 줘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. 근데 뭐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아주 사소하게는 약속 시간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렸을 때 거짓말 하지 마 라는 훈육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뭔가 학교에 간다든지 가방을 싼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하는 나이가 어려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오늘은 뭐 학교 가기 싫어 라든지 숙제 꼭 해가야 돼 라고 할 때 꼭 해야 돼,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하루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라든지 뭐 숙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웬만하면 꼭 시키시죠. 그래서 네 나이에 이런 거는 꼭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다닌다. 그럼 그 직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겠죠.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업무 할당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지키진 않아요, 일일이.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당신 역할은 이거야 라고 하면 알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먼 길을 가서 힘들어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오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인데, 그 기본은 싫어도 유치원에 가고
싫어도 학교에 가고 힘들어도 수업 시간에 앉아 있고 돌아다니지 않고 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모둠 활동이나 그 체육 같은 거 할 때 자기 순서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이 성인이 됐을 때 모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의 기본이 됩니다. 자, 이 정도 설명드리면 훈육이라는 게 단순히 집안에서 애가 말썽 부리지 않게 하는 거, 뭐 예를 들면 예의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거, 자, 이런 생각은 좀 사라지셨죠. 자,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지녀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하나 가르칠 때 그 의미를 알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내가 훈육을 한다고 야, 너 거짓말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보통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하세요. 한 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. 단번에 고쳐야 된다. 저거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자, 훈육이라는 뜻을 보면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자,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몸에 배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가르쳤을 때 이 아이가 그거를 습득해서 몸에 뵐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걸 의미합니다. 뭐 숙제해야 돼. 자, 그러면은 너 숙제해야 돼. 숙제는 하는 거야.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엄청 혼내는 분이 있어요. 엄마 얘기했지. 숙제해야 된다 그랬어. 아니야. 해야 된다 그랬어. 근데 왜 안 해? 그 다음에 또 엄마가 가방 미리 싸라 그랬지.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? 했어. 근데 왜 안 해? 자, 이렇게 혼내는 그 이면에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. 이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다이어트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. 그럼 이미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가르치고 그 행동을 충분히 익혀서 자동적으로 할 때까지 가르치고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훈육이 갖는 의미와 그다음에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훈육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게 돼서 다 익힐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사연을 주셨냐면은 아이들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. 화가 난 상태에서 훈육을 하게 되면 아이와 엄마인 저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. 자,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속상하지 않게 훈육을 할 수 있냐?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. 지금 아이하고 엄마 사이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. 자, 약속을 뭐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돼. 이렇게 정한 거죠. 자, 뭐라고?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돼. 자, 약속을 합니다. 근데 아이는 밖에서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뭐 피곤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다른 놀잇감이 있거나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손 씻는 건 잊어버립니다. 자, 그러면 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손 씻기로 했어. 그럼 지금 빨리 씻어. 좀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돼? 자, 이럴 때 엄마들이 하는 생각은 얘가 약속을 안 지키네?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날 무시하나?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. 자, 요 단계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충분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죠. 알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단계, 습관화되지 않은 단계. 근데 이 시기에 약속이라는 걸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때 두 가지로 혼이 나게 됩니다. 자, 손 씻기로 했는데 안 씻었어. 그다음에 심지어 약속도 안 지켰어. 자, 이렇게 돼서 엄마는 두 배로 화가 나게 되고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엄중한 이거는 이제 훈육이 아니라 사실은 강압이죠.
자,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서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두 사람 간에 하는 약속입니다.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내가 한 100쯤 할 수 있어. 근데 자네 200 할 수 있지. 200 하기로 나하고 약속한 거야? 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럼 나는 100밖에 할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상사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네,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. 강압이라는 거고. 예, 자, 그래서 아이하고 뭔가를 정해서 하도록 시킬 때 약속은 하지 마세요. 자, 약속이라는 건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나중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. 약속은 이게 뭔지 알고 내가 그걸 지킬 수도 있고 잘못됐을 때 책임도 질 수 있는 게 약속의 중요한 사회적 단계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가르쳐주고, 자, 가르쳐준 걸 하도록 하고, 그 다음번에 얘가 잊어버리거나 뭐 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시키고, 자,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욕탕으로 향하게 하는 그 반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유치원에 가서도 밥 먹고 나면 손을 씻는다든지, 뭐 성인이 돼서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런 훈육이 사회화의 첫 단계라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.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는 하나의 작은 훈육이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에 어울리게 하는 기본 규칙이 된다라는 점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